인간 영혼의 심층을 탐구한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기 관계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산되는 에너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잠시 누군가에게 당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라고 간청하거나 쫓아다니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칼 융은 진정한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깊숙이 자리 잡은 진정한 핵심, 바로 자기 자신에 따라 살아갈 때 끌린다고 가르쳤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본질과 일치하고 외부의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가치를 받아들일 때 그녀의 에너지는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감탄까지 자아내는 자석이 됩니다. 이는 감정적인 속임수나 피상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윤기 무의식과 개성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탐구했던 심리적 진실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힘이 되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칼 융의 지혜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 심오한 진실로 삶을 변화시키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본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선택할까요? 칼 융이 주창하는 근본적인 원리, 바로 감정적 침묵의 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본능적으로 말과 메시지, 설명으로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융은 영혼이 소음이 아니라 진동에 반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떠난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고 자신의 고통을 설명하거나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했을 때 당신은 결핍의 에너지, 즉 필요를 외치는 주파수를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는 끌어당기는 대신 밀어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라디오 신호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을 전파한다면 더 많은 거부를 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침묵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다른 신호를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충분하며 나의 가치는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다. 이 침묵은 수동성이 아니라 축적된 힘입니다. 칼 융은 이를 외부의 검증이 필요 없는 정신의 중심인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추구를 멈추면 상대방이 무시할 수 없는 공허함이 생깁니다. 마치 끊임없이 배경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갑자기 멈춘 것 같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항상 거기에 있던 누군가가 말이죠. 궁금하지 않았나요? 무엇이 바뀌었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감정적 침묵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통스러운 이별 후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문자를 보내지도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지도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항상 듣고 싶었던 미술 수업을 다시 듣고 명상을 시작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았습니다. 2달 후 그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 꿈에서 널 봤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간청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는 침묵의 결과였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자신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여정, 즉 개성화 과정을 시작했으며 그가 없는 동안에도 매력적인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융의 원리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감정적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그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지 마세요. 대신 이 시간을 자신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일에 바치세요. 영감을 주는 책을 읽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일기를 쓰거나 심호흡을 하고 내 에너지는 충분해 라고 반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융의 자기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당신이 중심과 다시 연결되고 자신감의 진동을 발산하도록 도와줍니다. 보이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탐구한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역심리학입니다. 이는 조종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곁에 있지 않을 때, 그가 받던 끊임없는 관심의 흐름을 끊을 때
역동성의 변화가 생깁니다. 윤근 인간의 무의식은 공허함을 싫어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지면 상대방의 마음은 그 공간을 질문, 의심, 심지어 후회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왜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찾았을까요? 이 과정은 당신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늘의 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항상 같은 자리에서 빛난다면 당신은 풍경의 일부가 되어 당연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면 모두가 당신의 부재를 알아차릴 것입니다. 칼 융은 이를 진동장의 변화로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해지고 당신의 에너지가 소통의 손길을 피할 수 없을 때 당신은 미스터리가 됩니다. 융에 따르면 미스터리는 무의식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적용하려면 당신이 그와 어떻게 소통해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항상 당신이 대화를 시작하는 쪽이었나요? 즉시 응답하는 쪽이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에게 당신의 관심이 그가 애쓸 필요가 없는 풍부한 자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역학을 뒤집는다면, 즉 당신이 감정적으로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당신은 윤기 말하는 원형적 추구 본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게임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연습은 이것입니다. 다음에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멈추세요. 일기에 하고 싶은 말을 적되 보내지 마세요. 대신 당신이 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세요. 헬스장에 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서 그의 인정이 필요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글이 공감되고 칼 융의 지혜가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밝혀준다고 느낀다면 지금 바로 멈춰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무료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칼 융이 심도 있게 탐구했던 또 다른 원리, 감정적 희소성의 법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근 인간 경험의 보고인 집단 무의식이 특정한 보편적 패턴에 반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희귀하고 항상 얻을 수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항상 존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며 반응하고 듣고 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당신은 숨쉬는 공기처럼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희귀해지고 당신의 에너지를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없게 될 때 당신의 지각된 가치는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희귀한 보석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독특하고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당신의 에너지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접촉을 끊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때 상대방에게 긴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조종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상대방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윤기 설명했듯이 인간의 무의식은 물러서는 것을 찾고 달성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죠. 한 친구가 끔찍한 이별을 겪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 전화, 심지어 작은 행동까지 하며 서로의 마음을 되돌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융의 개성화 이론의 영감을 받아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글쓰기 강좌를 수강하고 매일 아침 달리기를 시작했으며 가짜 미소로 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그녀에게 보고 싶어,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녀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변했고 그는 멀리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를 내면의 변화의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진동을 바꾸면 주변 세상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조종적인 게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감정적 결핍을 만들 수 있을까요? 융에서 영감을 받은 연습을 소개합니다. 당신이 너무 바빴던 모든 순간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의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나요? 끊임없이 상대방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나요? 연락할 핑계를 찾나요?
이제 매일 이러한 행동 중 하나를 바꾸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확인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답장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훈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을 당신의 중심, 윤기, 나라고 불렀던 그 장소로 당신이 가장 진정한 힘으로 머무는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칼 융기 탐구한 또 다른 핵심 측면은 개인의 재탄생이었습니다. 윤근 이별과 같은 모든 위기가 개성화의 기회,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자책감과 거부감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윤근 고통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눈물 잠 못 이루는 밤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잊었거나 억압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초대입니다.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불길에 휩싸인 들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겉으로는 파괴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성장의 씨앗이 싹을 틔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를 감정의 연금술, 고통의 납을 지혜의 금으로 바꾸는 순간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는 괜찮은 척하거나 소셜미디어에 동기부여 명언을 올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작업,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습관의 의문을 제기하고 꿈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탄생을 위한 강력한 연습은 융의 무의식 탐구 기법에서 영감을 받은 개념인 개별화 일기입니다. 매일 밤, 그날 자신에 대해 알게 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혼자 걷는 게 좋다는 걸 깨달았어. 처럼 사소한 것부터 오늘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린 시절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처럼 깊은 것까지 다양합니다. 이 연습은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임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변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제 칼 융이 매우 심도 있게 탐구했던 개념, 바로 침묵의 자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접촉을 끊고 자신을 내어줄 수 없게 만들 때 상대방의 무의식이 무시할 수 없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윤근 침묵이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존재감, 말없이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드라마나 암시가 아닌 품위 있게 사라질 때 상대방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상상하고 질문하고 놓치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갑자기 반경이 중단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시나요? 칼 융은 이것이 무의식, 소옥신비의 힘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미완성된 이야기가 되고 답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다른 사람의 원초적인 욕망이 활성화됩니다. 패턴을 완성하고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욕망이죠. 하지만 핵심은 이 침묵이 조종하려는 계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애의 행위이며 당신의 에너지가 소중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려면 융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을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을 일기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일기장을 덮고 자신과 연결되는 무언가를 하세요. 명상을 하거나 영감을 주는 음악을 듣거나 심호흡을 하고 나의 침묵은 나의 힘이다 라고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을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성장을 향할 때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찾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을 더 강한 자신으로 인도한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칼 융이 탐구했던 또 다른 개념, 즉 집단 무의식과 관계에서의 그 역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공유된 경험과 원형이라는 저장소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원형 중 하나는 진정한 사랑, 즉 이성을 초월하여 영혼 속에서 느껴지는 연결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진정성으로 살아갈 때, 쫓는 것을 멈추고 핵심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녀는 이 원형에 다가갑니다. 여성의 에너지는 남성의 마음속 깊은 갈망을 일깨우고
그가 설명할 수 없지만 잃고 싶지 않은 신성한 무언가를 찾는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남성이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할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진정한 진동과 공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감이나 고정관념에 갇혀 자신의 진실을 살아가는 여성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그 진실이 자신에게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말처럼 깨어난 사람들, 자신만의 개성화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더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부름 초대로 느낄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이 겪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의 존재가 여러분을 더욱 생생하게 자신과 더욱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를 영혼 간의 공명, 즉 진동이 일치하는 만남으로 설명했습니다.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이러한 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심층 심리학입니다. 융의 지혜를 사랑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을 기르기 위한 또 다른 융의 영감을 받은 수행법은 원형 명상입니다. 조용한 시간을 찾아 눈을 감고 당신이 되고 싶은 여성 강하고 중심을 잡고 진정성 있는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이 여성이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을 인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에게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판단 없이 대답에 귀 기울이세요. 무의식과 대화하는 융의 기법과 연계된 이 연습은 당신의 에너지를 본질과 일치시켜 더욱 매력적이고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윤기 우리가 피하도록 도와줄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바로 끊임없는 접촉의 함정입니다. 많은 여성들은 연락을 유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시간을 내어주면 그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윤은 무의식이 풍요로움이 아니라 결핍에 반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내어주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줄 때 당신은 그에게 당신을 소유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흐름을 끊고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없게 되면 당신은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자신을 갑자기 닫혀버린 펼쳐진 책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더 이상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책들을 읽고 싶어지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칼 융은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힘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한 당신의 헌신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조종하기 위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기 위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되찾음, 이 재생이 당신의 에너지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초연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내려놓고 싶은 것을 적어보세요. 손을 내밀고 싶은 마음,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입니다. 그런 다음 해방의 상징으로 종이를 태우거나 찢어버리세요. 융의 상징적 변형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에서 에너지를 해방시켜 온전한 상태에서 진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칼 융의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그림자와 사랑에서 그림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에게 그림자, 즉 거부당할까봐 두려워 숨기는 자신의 일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관계가 끝나면 고통, 분노, 슬픔을 억누르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이 더 사랑스러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은 진정한 힘은 그림자를 통합하고 자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감정까지도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삶의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솔직하게 마주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실성이 바로 남자의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칼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온전히 담아낸 여성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영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와 함께 하려면 융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을 해보세요. 그림자 일기를 쓰세요.
매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 적어 보세요. 어쩌면 그가 당신을 거부했을 때 느꼈던 분노일 수도 있고,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을 떠올릴 때 느끼는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검열이나 판단 없이 쓰세요. 그리고 쓴 내용을 읽고 스스로에게 나의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세요. 이 연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정화하여 그림자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칼 융이 탐구했던 마지막 개념, 즉 진동적 자기인식의 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융은 우리의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 속에서도 공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중심에서 살아갈 때 쫓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진정성에서 진동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에너지는 자신과 공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등대가 됩니다. 이는 모든 남성이 당신의 진동에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사람들, 자신만의 개성화의 길을 시작한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사랑으로의 초대이자 부름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인식을 키우려면 융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에 얹으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디에서 진동했을까?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 두려움 때문에 진동했다고 느낀다면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내일 나는 나의 진실에서 진동하기로 선택한다 라고 반복하세요. 이 의식은 융이 당신 힘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그 핵심, 바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의 연애 생활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적 침묵에서 그림자 통합, 역심리학에서 개인적 부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원리는 우리를 근본적인 진실로 이끕니다. 진정한 사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말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재탄생의 첫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깊은 고통과 큰 상실을 겪더라도 칼 융은 모든 위기는 성장하고 진정한 당신이 될 기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런 위치에서 살아갈 때, 쫓는 것이 아니라 빛나는 여성이 될 때, 진정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그것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그것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다 단어에 대한 더 중요한 메시지와 의견은 무릎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고 믿으신다면 곧 만나요.